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빅터 전문가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황과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번 주가 실적 시즌의 핫 스케줄, 핫 위켄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는 안전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와 뜻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이미 함께 거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 전략을 이렇게 매주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전략을 가지면서 시장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한 해지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주식은 이제 매수하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추세대로 추세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리스크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바로 뒤에서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내 글로벌과 국내 주요 이슈 동향 브리핑을 쭉 드릴 거고요. 실적 시즌은 8월 중순까지 쭉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라인은 이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글로벌 시황에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들인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불안한 이 증시소 이 폭락장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뒤에서 노란톡방 안에서 또 제가 실제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낸 부분들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연일
1,400명에서 1,900명대까지 변동폭이 커지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코로나 관련주, 백신, 음압병실, 치료제, 또 그리고 재택근무, 언택트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다시 기승을 부릴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끝인 줄 알았던 남북 간의 소통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한 라인을 연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리고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타이틀인데 재밌게 가져왔죠. 미국은 실적 시즌이다. 네.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떤가요?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공산주의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속에서 큰 성장을 이뤄냈었는데 이 규제에 대한 타이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는 최근래 디커플링, 탈동조화, 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내용을 제가 왜 가져왔냐 하면은 중국 주식의 자금 유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기업 중에서도 뉴욕 증권 거래소에 병행 상장, 그러니까 ADR 병행 상장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그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디디 추싱이 상장을 했었는데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대폭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내년에 중국이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이제 시진핑 지도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시장에 독점이 되고 있는, 뭔가 그러니까 미국의 반독점 제재하고 중국의 반독점 제재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미국은 타협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식시장의 네거티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홍콩도 지금 중국의 자국이다라고 몇십 년째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폭락장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것도 뒤에서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잘못 올라갔네요. 미국 시장은 파티입니다. 자, 이번 주 위클리 스케줄이었는데요. 위클리 어닝 스케줄이었어요. 어닝 쇼크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비자, 그리고 뭐 스타벅스, 우리가 즐겨 먹는 식자재 업종 중에서도 스타벅스가 실적 발표를 아주 좋게 내놓았고요. 지금 남은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오늘 이제 마스터카드, 아마존 이런 전자상 거래 업체들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장전, 장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인 핀터레스트, 요거 즐겨 쓰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저도 가끔씩 사진 찾을 때 요 핀터레스트 많이 씁니다.
이 기업도 발표 예정이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백신 관련주죠. 예, 백신의 직접적인 기업이죠.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장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예. 오늘이 목요일 날이고 그리고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장전 그러니까 목요일 한국 시간 기준 목요일 저녁에 장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속속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호실적으로 나올 것임을 애널리스트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타이틀을 미국장은 시장 파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전에 있었던 뭐 테슬라도 굉장히 실적 발표가 우수하게 나왔죠. 예. 저는 어닝 쇼크 할 줄 알았지만 테슬라도 긍정적으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죠. 거의 독재 정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돼요. 예. 요즘 모 유튜버들 보면은 참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 채널인데 거기서 뭐 중국 기업 논하고 뭐 몇 달 전부터 올해 초부터죠. 예.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실제로 뭐 기업 탐방을 가보지도 못한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이런 발언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당한 투자지 실제로 가보지도 못하고 뭐 실물이야 가끔씩 본 적은 있죠. 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터리 보조 배터리나 아니면 이런 가전 제품들로 요즘에 흥행을 많이 했잖아요. 요 근래에 한 7, 8년 정도 됐네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빅테크를 때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직접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차라리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뭐 일본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홍콩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실적이 확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물 경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달러 위안 환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죠. 예. 아니면 원화와 위안화 간의 환율도 양극 간 대립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심히 접근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하락장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락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해외 선물로 수익을 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미 저와 함께 제가 야간에 이번 주부터 매일매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돼요. 일당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진입 자리와 청산 자리를 과감하게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하락장에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해외 선물로 수익을 내는데, 자 오늘 녹화 기준 수요일에도 나스닥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PPT 상으로 제가 자료상으로도 제공을 해드렸는데, 자
총 수익 실현이 보시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좀 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지만 통상 5에서 60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을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어느 시간 안에 5분에서 10분 안에 그 정도 변동폭을 고려해서 해외 선물은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 변동폭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방안을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콩 항생지수 잠깐 볼게요. 네, 홍콩 항생지수이고요. 코로나 저점 대비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구나. 잠시만요. 네, 코로나 저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죠. 네. 근데 홍콩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절반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자,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한다면 이런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 허리라인, 상승했던 만큼의 허리라인을 무너뜨린 상태입니다. 네. 주가가 반토막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요즘 같은 경우 상당히 이런 교육 관련주들이나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홍콩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 저는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낸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어떻게 냈다? 매도 포지션 잡았다.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항생지수 직접 거래를 한 건 아니고요. 너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위험 회피를 해서 커플링 현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 100 시간의 선물 지수로 이렇게 수익을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혼자서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 들어오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QR코드 이쪽에 있죠? 저쪽에 있죠? 네, 들어오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2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부 돌아왔습니다. 네, 2부는 계속해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드려야죠. 요즘 트렌드가 어떤 업종들로 하여금 시세를 잘 받쳐주고 있으며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저점에 잡혀있는 저점의 수렴 구간에 와 있는 가격들로 형성된 업종들을 컨택할 것인가는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이 확진자 지속 증가에 의한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음압병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에 좀 더 신경을 쓰자, 수급에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델타 변이 플러스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서부 쪽 LA에서는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왔는데요. 예. 확진자가 우리나라도 1,400명에서 1,900명대까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계셨던 분들은 주말만 되면은 이 비수도권으로 단기적인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재택근무, 언택트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죠. 한 3주 전에 이 업종들이 이미 시세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통상 한 달에서 두 달은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순환매 같은 경우가 요즘에 마켓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 패스트하다. 돌고 돈다. 자금이 뭐 채권 시장으로 유출이 된 것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은 아직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예. 그리고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자. 예.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자. 예. 방망이 짧게 잡고 베팅하자.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님도 다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방망이를 잡고 길게 베팅하는, 방망이 길게 잡고 베팅하는 그런 업종들은 이제 2차 전지나 메타버스 쪽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실적 발표에 쫓아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전에 이런 내용들 드렸었거든요. 장전에 LG 디스플레이 2분기 매출액이 거의 7조에 가깝게 일어났고 영업이익은 7천억이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도 착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실적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반도체가 반등해 주나 싶었더니 다시 약세로 전환하면서 이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더 완화하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매도에도 베팅할 수 있는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나머지 업종에 대한 종목들은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대통령님께서 임기가 반년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한라인이 최근에 이번 주에 남북 간 한라인이 개통이 다시 되면서 남북 전략, 대북 전략에 대해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 마지막 쓸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전략들을 좀 다시 두각화시키고 있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한라인이 개통되기 전부터 이미 수뇌부 쪽에서는 연락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남북경협주들, 대북 관련주들 시세가 화요일 기준으로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 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다시 언급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해외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냐, 말 그대로 자, 여기 화면은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들 있잖아요. 다우지수, S&P, 나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수들을 우리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거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과 또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국제 유가,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 아니면 구리 같은 이런 직접 자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거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선물 지수들이에요.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선물 지수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거래하는 방법까지 제가 직접 언급드리진 않겠으나 뭐 경제 지표와 이런 거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 고점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승세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최근 고점에 대한 이 고점 부근에 대한 답답함이 여지없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신고가를 갱신할 것 같은데 누가 안 사주고 있어요. 누구죠?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나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이 외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속적인 매수세, 순매수세가 없다면 지수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주식은 잠시 머물러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락장 올 때마다,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해지 매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선물 거래를 통해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 관련주들 이거 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났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들 여전히 상승세가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음압병실 관련주들 중에서 이 GH 신소재가 있습니다. 이 GH 신소재 보시면은 이 수요일 날 기준으로 지금 장중에 녹화 중이긴 한데요. 장중에 다시 9,000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는 탄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유보율, 돈이 일단 적당히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정부의 수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픈드리지 않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전망만 저는 종목에 대한 전망만 브리핑 드릴 거고요. 요런 시세들을 고려한다면 오늘 장중에 13%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SY가 있는데요. SY. 자, GH 다음에 봐야 될 것이 SY다. 근데 GH 같은 경우 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누락을 했었는데 시가총액이 일단 1,000억 미만이에요.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험한 종목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은데 일단 오늘 시세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 백신 관련주들보다 최근에 이런 음압병실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Y 있는데요. SY 이 종목도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오고 반등을 해주는 데 성공을 했죠. SY 원래는 이제 태양광 발전 산업을 하고 있고 뭐 이제 패널들 샌드위치 패널을 주로 만드는 기업인데 이 음압병실에 대한 사업도 확장해 가면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패널 자체의 사업 영위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수요일 날 기준으로 5%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음압병실 관련주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진단키트 주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중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수젠텍 있죠. 수젠텍 가격이 많이 조정이 와 있죠. 작년 상승분에 비해서 요즘에는 상승의 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쨌거나 6월 달에 접어들면서 확진자 추이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주가 반영은 이미 선반영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같이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랩지노믹스 있죠. 제가 수익 냈던 종목인데요.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코로나 확진자 많이 늘어났고 진단키트주 같이 보셔야 된다.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나랑 함께 오늘 이 종목 가격 전략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 드렸었고 수익도 냈었고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많이 늦은 것 같죠 이제. 이쯤 되면 야, 이렇게 주가를 좀 확대해 보면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은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있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가격이 조정이 와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야, 대표적으로 시젠 있습니다. 시젠. 자, 시젠인데요. 야, 시젠 진짜 울고불고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죠. 이미 여기서 다 끝났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미 주가는 100%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는 끝났어 라고 했는데 웬걸 3월달, 6월달 한 개 분기씩 꼭 상승을 해주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 번은 또한 상승 여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 어쨌든 대장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상장을 한 SD 바이오 센서도 이런 키트 관련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죠. 예, 5조 원에 달하는 6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시젠보다 근데 시젠이랑 좀 캐파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이고요. 이 분자 진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언젠가 한번 다시 강한 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수요일 기준으로 좀 개별적으로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 전체적인 이 순환매가 들어온 것이 아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5%까지 11%까지 상승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뭐 엑세스 바이오도 있고요. 엑세스 바이오 뭐 DNA 링크도 있고 그리고 또 진 시스템도 있죠. 예, 진 시스템. 그리고 경남제약도 얼마 전에 경남제약도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돼 가지고 이런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버밸류가 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거 너무 비싼데라는 감으로 매도세가 엄청 강하게 나왔고 주가는 다시 적정 주가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남제약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재택근무 한번 보겠습니다. 재택근무 관련돼서 수요일 기준으로 휴내지온이 굉장히 큰 시세를 내줬습니다. 20%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자, 휴내지온 원래는 이제 정보보안 솔루션 업체인데 이런 네트워크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원격으로 해야 될 소요들이 많고 그로 인한 보안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ECS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좀 시가총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이 기업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oT하고 이제 영상 회의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최근 들어서 수주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을 했었고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시가총액이 너무 낮고 신용 비율이 너무 높은 부분은 위험할 수 있으니 좀 조심히 접근하셔야 되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만약에 이런 기업을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더 좋은 기업들로 또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에 뒤에 남북경협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찾아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봐야 될 업종으로는 남북경협주랑 북한에 대한 대북 관련주인데요. 대북 관련주 화요일날 사실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재택근무 관련주 중에서 좀 못다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알서포트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예. 약 2,500원에서 25,000원 부근까지, 예. 거의 뭐 그쵸? 예, 가격만 봤을 땐 10배 이상 그렇게 뛴 종목이 있는데, 이 알서포트도 최근에 피보나치 조정 비율로 봤을 때 50%까지 상승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터치를 해줬어요. 언제죠 이게? 7월 9일 날이죠. 예. 알서포트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기업들 함부로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무섭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종목이 더존비전이 있습니다. 더존비전. 예. 재택근무 업종 중에서의 대장주죠. 예.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이런 거래대금이 많이 필요한 대장주들보다는 코스닥 기업에 사실상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죠. 자금이 패시브하게 이렇게 폭 넓게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화벌이 하자, 우리 노란톡방 분들한테 외화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환율 추이로 봤을 땐 국내 시장보단 해외 시장이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네, 야간 교육도 진행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혹은 직장인 분들이라 이런 주식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예,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제가 교육 방송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남북경협주 보기로 했었죠. 네, 남은 시간 남북경협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 6월이 아니라 7월, 어제죠. 엊그제 화요일 날에 이 신원이라는 종목의 시세가 포착이 돼서 수익을 낸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기준으로도, 화요일 말고 수요일 기준으로도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남북경협주들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현대 엘리베이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현대 엘리베이가 좀 더 적합한 그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에 아직 도달을 못했고요. 시가총액도 한 2조 원 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너무 커서 대응을 잘 못하시는 우리 회사원분들의 직장인분들은 이런 무거운 종목들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다만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탄탄하게 기반이 돼 있는데 아직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점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 매출 추이 전분기보다 2배 이상 뛰었던 걸로 추정치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현대 엘리베이 실적 발표가 일어난다면 한 번의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렵죠. 요즘 시장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장에 뭔가 상승세가 나오기만 하면 외국인들이 매도로 눌러버리거든요. 시장을 확 눌러요. 그러면 우리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매수해놓고 상승하게 기다렸었는데, 상승을 하다 보면 매도세가 나와서 그대로 상승폭을 반납해버리게 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남북대화가 트면 일단 뭘 하죠? 우리나라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죠. 네, 지원, 식량 지원이나 아니면 뭐 인력 지원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식량 지원, 이제 자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와 관련돼서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료 관련주들, 사조동화원이나 팜스토리 같은 경우가 화요일, 수요일 연이어서 상승세를 굉장히 크게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상승폭 다시 반납하고 있죠. 요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현실입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보세요. 자, 미국 시장 한번 보세요. 미국 시장 보시면은 그냥 계속 상승입니다. 어제 잠시 수요일 기준으로 잠시 하락하는 그런 일시적 하락이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좀 쫄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조정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일사료가 있어요. 한일사료. 한일사료도 있고요.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지홀딩스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이지홀딩스는 조금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관련돼서 육계 관련주. 자, 푸드나무 제대로 상승세 탔죠. 이 기업 실적 발표 남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상승 여력으로 지금 시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따라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F&B, 교촌 F&B나 아니면 하림 같은 경우도 좀 볼 수 있는데 하림이 최근에 그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설에 있어서 이런 시세가 나왔고 주가는 다시 적정 주가로 와 있겠으나 수요일 기준으로 상승폭이 좀 더 많이 보여줬었다. 장중에 7%까지 상승을 했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딱히 없어요. 업종들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관망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매도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건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포지션에 따라서 현금화, 일부 현금화 또는 그냥 홀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몇 개 이슈를 좀 더 가지고 좀 다뤄보자면 인터파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인터파크 최근에 매각설로 인해 가지고 그쵸? 인터파크 매각설로 인해서 이런 상한가 한번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커머스 시장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1세대의 인터파크가 왜 매각을 하느냐? 이제 메리트가 없으니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매각을 한다는 소식을 내놨었는데 경영권만 매각하는 것입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다만 이런 경영권을 매각할 때 좀 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큰 자금을 거느리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CEO가 이 인터파크에 대한 인수 M&A 설명의 자료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또 잠깐의 반짝 급등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아직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에는 좀 늦고요. 결과를 봐야 알겠죠. 저는 손정희 CEO가 최근에 야놀자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야놀자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야놀자에 투자 지분이 있었던 이런 SBI 인베스트먼트나 아니면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지금 가격 같은 경우 좀 많이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좀 많이 와 있다. 이런 창투사들 쪽에서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보여줬었는데 아직 강력한 수급으로 시장에서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사이클이 그렇죠.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서 4차 재확산세로 인해서 여지없이 순하면은 가던 놈들만 잘 가고 이런 창투사나 실적 기반이 밑바탕이 되고 투자 지분이 밑바탕이 되는 기업들은 약간 소외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 순환매가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매집해 놓을 때 지금이 매집해 놓을 때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돼서 자
인터파크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죠. 예. 인터파크 관련주들 또 있습니다. 예. 인터파크에서 우리 주로 뭘 많이 거래하시죠? 예. 인터넷으로 결제하실 때 인터파크 안에서 이 여행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결제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이제 근데 여행을 못 다니다 보니까 해외 여행을 못 다니다 보니까 국내 여행에 대한 그런 매출밖에 안 잡히고 있는데 최근에 인터파크 말고 이제 노란풍선이나 그렇죠? 노란풍선 시세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또 모두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엔 조정이 많이 와 있고 가격 수렴을 충분히 거쳐주고 있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도 있죠. 근데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이 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자체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해외 여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한적인 건 사실인데 영업이익이 다소 이제 지속 적자에서 완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롯데 관광개발이 되겠고요. 뭐 이제 하나투어도 같이 포함을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 너무 시총이 너무 가벼우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여행 관련주들도 함께 엮어서 바스켓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인터파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한다면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죠. 크래프톤 관련주로 제가 대성장투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저기 야간에 박석영제 TV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주가가 계속 가격 방어를 해주다가 5,000원 위로 안착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뱅크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 때문에 강세를 같이 보여줬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 같은 8월 달에 공모 청약을 하기 때문에. 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중복 청약이 안 됩니다. 다만 이 크래프톤 관련된 청약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이런 강력한 이점이 있고요. 적정 주가가 산정이 됐었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산정이 됐었죠. 얼마였죠? 58만 원입니다. 적정 주가 58만 원이다. 네. 크래프톤 적정 주가 가치는 주당 58만 원이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상호명이 나가가지고 이거 방송에 나갈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업에 대한 분석이니까 이와 관련된 기업을 뭘로 볼 것이냐 대성장투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관련된 기업들 아주 많죠. 예.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있습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 하지만 좀 너무 고점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넵튠이나 아니면 대성장투 이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가 가장 궁금하시죠. 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다 해소해 드릴 수 있는데 기존 보유자들이든 신규 매수자들이든 제가 해답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방송 이어서 8시 반에 당신의 출발 개장 전략 당신의 출발 개장 전략을 책임질 또 방송을 2부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 부분들 감안하시고 또 지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성공 투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좋은 정보로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